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8회 1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자, 리그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제 이적 시장이 스물스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루 몰라서 그렇지 스물스물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제 밑바닥에서는 많은 진척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확정된 선수도 이미 나왔습니다. 김승대 선수가 중국 옌벤 FC. 포항 팬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옌벤 박태하 감독이 있는 팀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편성도 확정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뭐 J리그 팀들이 좀 견제 대상이었습니다만 중국 팀들의 자본,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급상승하면서 지금 중국 팀들이 상당히 무서워졌습니다. 전북이 중국의 장수 세인티와 한조가 됐는데요. 이 장수 세인티 같은 팀도 뭐 최용수 감독의 영입 관련돼서도 한때 이제 수십억 그렇습니다. 이름이 올랐던 팀입니다만 내년에는 1월에 중국에 있는 거대 민영 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약 2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2억 달러면 하나로 약 2,3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장수 세인티가 지금까지 어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왔을 때 사실 경기력이 그다지 좋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도 변화의 여지는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올 시즌 아주 맹활약을 펼쳤던 주요 선수들 일부가 또 중국 리그로 지금 빠져나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도 지금 중국으로 거의 옌변 FC와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윤빛가람 선수까지 가게 되면은 뭐 영플레이어 출신 3명이 뛴다 뭐 이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태균, 김승대, 윤빛가람 선수까지. 선수뿐만 아니라 또 감독들도. 장일용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충칭 리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칭 리판. 지난 시즌 8위 팀이죠. 김상호 감독 역시 중국 2부 리그입니다. 상하이 선신으로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감독들의 이동. 김상호 감독님은 같이 성남에서 강화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무운을 빌고 싶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이재용 피지컬 트레이너 있지 않습니까? 김상호 감독과 더불어서 상하이 선신으로 갑니다. 상하이 선신이 피지컬 트레이너 코치로 또 가게 되는군요. 그렇게 지금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고 좋은 선수들도 지금 중국 리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K리그 팬들이 지금 좀 약간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K리그 스타 몇몇이 지금 다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한 선수가 베이징관에서 활약을 하다가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어느 팀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FC 서울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는 서울 이랜드 FC가 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선수 분명히 합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대한 선수가 오게 될 경우에 상당히 또 팬들의 관심도 대단할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로 가게 되면은 지금 서울은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드리아노, 윤주태, 박주영, 정조국, 김현성 뭐 많은 공격수들이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팬들은 이렇게 되면 아드리아노, 대안, 박주영의 박주영, 대안, 아드리아노 PDA 라인. 전 윤주태 선수 팬인데요. 윤주태 선수는 계속 윤줬다. 계속 윤줬다. 조커가 딱이다. 지금 그러고 있고 이 박주영 대한 아드리아노 PDA 라인. PDA. 조금 이제 연식이 된 조합이죠. MSN, BBC, PDA까지. 그래서 좀 흥분들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뭐 워낙 중국에서 물론 FA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아마 연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사실 그 정도 연봉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넣었던 그런 뭐 30골 가까이 그런 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지만 아무래도 대한 선수가 전성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팀이 될 것인지 굉장히 아주 관심거리인데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반가운 거 하나는 대한 선수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한민국 소리까지 들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연봉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됐건 적절한 팀에서 다음 시즌을 또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좋은 스타 선수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대한 선수가 와서 또 활기를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전북의 최강희 감독은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뭐 다른 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소극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적적인 투자를 하면서 빅네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스타 선수를 근데 거기서요. 영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그 누구나가 과연 이제 어떤 범위의 누구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누구나죠.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들어봤을 법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빅네임 영입을 원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로페즈 같은 선수가 이미 지금 전북 썰이 강하게 지금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페즈 선수는 누구나에 속하는 이 누구는 좀 좁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K리그 팬들이어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면 지금 은퇴를 하지 않은 선수들 경우에 누가 있나 대충 봤더니 일단은 미국 MLS 몬트리올에서 활약하고 있는 디디에 드록바 선수 78년 3월생입니다. 후반기에 몬트리올 들어가서 11경기 뛰었고 9경기 선발 나서서 11골. 여전히 놀라운 득점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보다 한 살 형입니다. 드록바 선수가. 드록바 선수가 온다면은 장지현 위원님이 이제 뭐 K리그 다른 응원하는 팀 다 버리고 이제 전북에만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저부터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빅네임이 한 번도 K리그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좀 K리그를 좀 잘 보지 않았던 일반 팬들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북 현대가 또 모기업의 마케팅적인 부분들 뭐 광고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도 부가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조성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영입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봤을 때는 의외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매우 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반페르시와 접촉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페네르바체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 올 시즌에 9경기 4번 교체 투입돼서 5골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반페르시도 있고요. 반페르시가 오면은 아마 또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 팬들. 아스날 팬이요? 네, 아스날 팬들이 막 욕하려고. 욕하려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맨유 팬도 아니고 아스날 팬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아스날 팬들도 있을 것 같고. 아스날 팬들의 전주성 유입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반페르시 선수가 뛰고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한 50명 모여가지고 우우 막 이러고 왜 야유를 하지 이러고 이상해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선수는 딱 아줌마들도 그 선수 하면 알 것 같습니다.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 선수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AC 밀란 소속입니다만 임대돼서. 아틀레티코랑은 그런데 전북이 교류 관계가 있죠. 교류 관계가 있어요. 과거에 이 모 자동차, K 자동차 협찬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클럽하우스 지을 때도 아틀레티코의 또 모델을 또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전북에 이제 또 최강희 감독이 실제로 그 아틀레티코에 갔었던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와는 관계상 글쎄요. 페르난도 토레스? 그래요? 토레스는 저번에 며칠 전에 전북 갔다가 국장님이랑 토레스 선수 어때요? 주급이 좀 세면은 광고 모델 해도 이게 간지가 나오니까 토레스 선수는 자동차 모델 딱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토레스 선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호나우지뉴 선수도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 호나우지뉴 선수가 마침 지금 플루미넨스와의 계약을 해지를 해서 계약 해지가 돼서 나이는 아직 뭐 30대 중반이고 맞습니다. 또 호나우지뉴 선수의 어떤 플레이 특성상 보면 또 어시스트나 이런 쪽으로 주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성향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연령인 거는 같고 현재 적이 없다는 거. 무적이죠. 요것도 하나 좀 좋은 요소이긴 해요. 지금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근데 은퇴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 MLS 무대나 또 아랍에미리트 리그 쪽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호나우지뉴 선수도 있습니다. 이거 재미삼아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어쨌든 이러한 빅네임이 한 번쯤 K리그에 온다면 전성기는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팀에 기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들, 부가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또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뭐 분명히 근데 와봐야 또 알겠습니다만 와서 또 좋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조성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선수가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의 선수가 와서
뭔가 아주 멋진 뭐 예를 들어 프리킥 같은 걸 꽂았다. 네. 이러면은 분명히 뭐 CNN이나 뭐 유수의 또 해외 언론에서 그렇죠. 네. 이 짧은 화면 한 컷이 이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K리그의 또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네. 굉장히 좋은 일이 될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록바나 뭐 토레스나 호나우지뇨가 전북 현대모터스에 입단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전북의 김욱헌 팀장님 보도자료 안 써도 돼요. 네. 보도자료 안 쓰고 외신에서 알아서 올 수 있죠. 전 세계 이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골 장면도 다 그 영상을 사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어느 팀, 전북 현대모터스 딱 이름 다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보다가 전북 현대모터스? 네. 이러면 또 한번 검색도 해보고. 이런 브랜드가 런칭이 됐네. 네. 뭐 이런 광고 효과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베컴이라든가 앙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혹은 뭐 최근에 뭐 라울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데 예를 들어 있을 때 평상시에 이 리그가 뭐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선수들이 뭔가를 하나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저 외국 뉴스라든가 이런 해외 토픽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분명히 빅네임에게는 따라다니는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전북의 홈관중, 올 시즌에도 홈관중 1위를 했던 전북입니다만 홈팬들뿐만 아니고 원정을 가도 팬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다른 있습니다. K리그 팀들도 수혜를 입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빅네임이 한번 또 들어와 봤으면 하는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중국이 국가 주석 시진핑 주석이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달라 이런 거를 계속 구단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80년대 50 시절에 그렇게 3S 정책 펼치면서 이렇게 했던 것과도 약간 유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 정책,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아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번에 뭐 장수 세인티도 민영 대기업이 인수를 했고 이래서 이제 계속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옌벤의 박태하 감독님은 연봉이 뭐 8배 오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뭐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600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액수면은 뭐 K리그의 그 어떠한 팀보다도 일단 뭐 예산이 많은 건데 옌벤 정도면 하위권이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리고 에두 선수를 전북으로부터 뺏어간 그렇죠. 허베이 같은 팀도 사실은 이제 팀인데 승격했죠. 그 예산이 뭐 850억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국제 포럼을 이제 원투펀치를 통해서 또 보내드렸을 때 그때 이제 홍명보 감독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항저우 그린타운 또 사장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항저우 그린타운만 해도 중국에서는 돈을 중하위권으로 쓰는 팀이에요. 슈퍼리그에서는. 그런데 이 팀만 해도 그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보통의 아시아 클럽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런 정도의 액수가 중국에서는 지금 막 휙휙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진핑 주석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중국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친해지려면 축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밥 먹을 기회도 생기고 뭐 이제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중국에는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진핑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천문학적인 지금 스폰서, 중개권료 이런 것을 모두 가능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돈으로 우리 선수들을 뭐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특히 외국인 선수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뭐 프로 선수다 보니까 돈으로 끌고 들어갈 경우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지금 우리 K리그가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또 계기, 좋은 계기로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우리 K리그가 팬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기업 구단, 이른바 좀 있는 구단들도 요즘은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리그판에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돌지를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적료라든가 모든 규모가 지금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K리그 판 자체에서 돈 자체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이 안에서 돈이 줄면은 외부에서의 유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아주 지금 돈을 펑펑 쏟아붓고 있는 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선수 유출 자체는 좀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쉬운 측면은 있더라도 결국은 이 돈을 유입을 시켜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또 뭐 유스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선수들 또는 우리 K리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 가서 잘 못했으면 아, 이거 K리그 출신들 못 믿겠다. 네, 믿고 쓰는 K리그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뭐 하태균 선수도 연변FC 승격을 시켰죠. 득점왕하면서 2부 리그. 여기서 뛰던 뭐 에두 선수도 가서 허베이에서 좋은 활약해서 다시 또 승격을 시켰죠. 하대성 선수 등등. 뭐 잘하고 김영권 있고. 선수 등등. 네. 네. 뭐 대한 선수도 기본은 또 그 나이에도 좀 네, 정도 네. 베이징 관에서 해줬고 우리 선수들이 가서 또 해주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특히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야, 믿고 쓰는 K리그산. 네. 만약에 아시아 쿼터의 제한이나 외국인 선수 영입 제한이 없었으면 뭐 그냥 장난이 아니게 막 빠져나갈 텐데 그래도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가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 기회를 뭐 어느 정도 또 재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도 조금 만들고 또 어려운 또 시도민구단 같은 데서는 좋은 선수가 중국에서 영입을 해서 높은 이적료를 받고 보낼 경우에는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기에는 좀 활용을 일단 하자. 이것이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뭐 우리가 선택인데. 나가야 될 길은 결국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유럽 축구 얘기할 때 뭐 세비야 얘기도 많이 하고 포르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리옹 등등 뭐 그런 팀들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역시 아주 재정적인 능력이 엄청난 곳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대등하게 잘 싸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좋은 뉴스. 그러니까 스페인 라리가 팀들 중에는 돈 없는 팀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은 스페인 라리가는 그래도 탄탄한 뉴스에서 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에서 계속 좋은 선수들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뉴스로부터 좋은 선수들을 계속 수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도 빨리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역시 지도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좋으면 전술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선수를 보는 안목도 좋아지고 팀의 경기력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좋은 지도자 한 명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선수 10,000명을 길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발전과 교육에 대한축구협회, 뭐 한국프로축구연맹 모든 축구계가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고 세 번째는 역시 저비용 고효율의 영입. 그러니까 스카우팅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정말 연구를 잘해서 진짜 지금 이제 제주의 로페즈 선수 뭐 전북 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로페즈 같은 선수가 팀마다 2-3명 이상씩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의 돈을 유입시켜서 선순환을 시키면서도 경기력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팀과 충분히 잘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페즈 같은 사례가 사실은 모든 팀마다 2-3명 이상씩 나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저비용 고효율의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각 구단별로 네.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결국은 중국과 싸우려면 그 길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리그의 수준을 중국 팬들 같은 경우 가늠짓는 것이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우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들은 계속 그래도 지속적인 성적을 내주면서 아, 한국은 선수들을 계속 우리 쪽에 주는데도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 K리그가 뭐 여러 가지로 돈을 벌 국리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중계권도 베트남에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내주고 있고 중국 쪽에도 중계권을 만약에 팔 수 있는 구조. 네, 중국 팬들 입장에서 야, 한국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지 네.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또 계속 내는지 그 리그가 궁금해서 중국에서도 우리 리그를 또 시청할 수 있는 그 중계권을 팔 수 있는 계기가 또 관심도가 상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은 EPL 하는 영국 사람들도 스페인 라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구조죠. 네. 스카이 스포츠 같은 데서 라리가 중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그런 영역들을 좀 전체적으로 아시아 쪽에 넓히다 보면 네. 조금씩 여러 가지 창구들이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가 뭐 K리그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있어서 그렇게 뭐 바람직한 구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해서
또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뭐 이적 얘기를 요즘 축구 팬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적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지 못했던 녹화 일정 때문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승강팀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축하할 팀이 있죠? 수원FC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원FC 정말 내셔널리그 과거의 내셔널리그 팀이었는데 한 단계 지금 클래식 1부 리그까지 올라오면서 짧은 기간 동안 뭐 서울 이랜드FC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팀들을 격파하면서 승격까지 오르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주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국민은행이라든가 울산 미포조선 같은 팀과 수원시청이 붙었을 때 수원시청이 경기 참 재밌게 해서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는 물론 이제 김창겸 감독 시절도 있었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했던 내셔널리그에서도 아주 경기 재밌게 해서 아주 뇌리에 제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그 수원시청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수원FC는 뭐 승격을 하면서 축하를 받았습니다만 강등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고 또 충격에 빠진 팀 부산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FC 얘기할 때 수원시청 시절의 어떤 개인적인 소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대우 로얄즈를 또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에 어떻게 보면 산실이자 산 역사라고까지도 할 수 있었던 팀이 원래는 부산 대우 로얄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박창선, 조광래부터 시작을 해서 정혜원, 이태호 또 돌아가신 정용환 뭐 이런 선수 여기 이제 김주성 세대로 넘어왔다가 이제 안정환, 뭐 마니치, 샤샤, 뚜레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부산 축구의 어떤 이 역사는 정말 한국 프로 축구의 정말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이번에 강등이 되게 되니까 정말 이 부산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프로 클럽이란 곳이 우리나라 지금 승강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강등이 된다고 뭐 팀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또 승격을 하면서 다시 또 팬들이 그 보람을 가지고 다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1, 2년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산에게 아쉬운 점은 역시 오랜 기간 뭐랄까 이번에도 저 승강 플레이오프 최종전 2차전 구덕운동장에서 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꿨는데 또 무료 입장을 시켰는데도 6,135명밖에 입장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경기에 그렇죠. 생존이 걸려 있는 강등이냐 이 한판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부산에 오랫동안 연고를 지금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지금 유도시키지 못하는 지금 구단이 됐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원점에서 프로 클럽으로서 클럽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기업 구단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예산이 부산 아이파크는 다른 기업 구단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산에 계속 있을 거면 부산 시민들과 다시 밀착형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다가서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일단이 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계속 챌린지에 있더라도. 그러면서 이 홈팬들의 좀 유입을 좀 늘리고 부산이 인구가 350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일단 우선시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부산 아이파크로서는 다시 한번 그동안에 운영했던 어떤 구단의 어떤 뭐 가치나 뭐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리프레시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다시 챌린지에서 화이팅해서 또 승격이 뭐 되는 그날까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8회 이적 시장과 관련해서 K리그의 최근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승강이 결정된 수원FC와 부산 아이파크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